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내년 보험료가 9% 인상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금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난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집수리를 제때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LA 시의회가 주택수리, 주택 보수 시일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페어팩스 한 유태인 상점 벽면에 반유태주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LAPD가 증오범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벤나이스 고등학교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칼부림도 발생해 학생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K-팝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오는 18일 EK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최대 5.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금리 인상 행진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다음 주 경매에서 1,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가능성이 줄었다는 반응과 함께 국채 금리 인하로 호응했습니다. 오는 2025년 새로 발행하는 25센트 쿼터 동전에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 스테이시 박 씨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미국이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과 같은 기습 공격을 100만 번이라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주기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 지구에 머물던 한국인 가족이 라파 국경을 통해 탈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면서 수도권과 지방 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전담기구까지 띄우면서 이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힘을 싣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인 과제를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애리조나를 5대0으로 꺾고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11연승, 16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간의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130대 125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5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경제 관련 소식으로 뉴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7주 만에 가장 높은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줄곧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3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어제 동결했습니다.
7월 인상한 이후 2번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큰 뉴스는 없을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이전부터 나온 시장의 예측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우리 금리도 3.5%로 동결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는 1.75에서 2%포인트 그대로입니다. 기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bviously, we're monitoring, we're attentive to the increase in longer-term yields, and which have contributed to a tightening of broader financial conditions since the summer. 5%를 오가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로 인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급등세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4.9%에 이르는 데다 물가 상승률은 3%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구인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경기가 더 식지 않는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경고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고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줄었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입니다. That just doesn't seem to happen. I believe that the odds of a recession in the next 6 months are very low. 파월 의장은 시장금리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완화가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올해 미 연준 회의는 12월 한 차례 남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공급 측면에 달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진단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긴축이 기준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선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공급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처럼 소비, 고용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 역시 마찬가지라며 공급 측면의 호황 덕분에 빠른 성장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급 측면의 변화는 인구, 투자, 혁신 등에 따라 천천히 나타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와 경기 부양 등으로 상품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공급망 혼란과 상품 부족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4%를 2021년에 넘기는 등 유휴 생산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실업률이 4.8%, 구인 건수가 1,090만 건이었는데 2년이 지난 최근 실업률 3.8%로 내려왔지만 구인 건수도 960만 건으로 줄어드는 등 달라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이전에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장기 추세의 4배가량 300만 명의 노동력이 지난해 늘어난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연준이 추정하는 미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은 연 1.8%로 통상 성장률이 이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공급망 개선과 노동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 만큼 현재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LA 시의회가 팬데믹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렌트비를 체납해서 퇴거 위기에 처해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보조금 규모를 1,840만 달러에서 3,040만 달러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만장일치로 수정안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물론이고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물주들 역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고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일명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조례안의 일부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5,680만 달러가 지원되고 1,11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 세입자들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쓰여집니다. 집주인이 집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LA 시내 세입자들을 위해서 LA 시의회가 어제 주택수리와 보수시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1일 LA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안은 LA시 당국이 운영하는 하우징 프로그램인 시스메닉 코드 인포스먼트 프로그램, 일명 SCP를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SCP 프로그램은 LA 시내 세입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의 SCP는 집주인들이 주택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SCP 프로그램은 LA 시내 세입자들이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 골자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들어 사는 주택을 제대로 손보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이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출하면 시정부가 대응에 나섭니다. SCP 프로그램의 매니저들은 세입자들이 제출한 불만 건수를 세심히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시정부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SCP 프로그램에서는 세입자들의 컴플레인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집수리를 미루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LA 시의회는 이번에 세입자들이 집주인들로 하여금 주택 수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패티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호받게 되는 장치가 시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하수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집 안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매니저에게 컴플레인을 해도 사실상 윗선에서 그 컨펌이 안 내려와서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수리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적자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세입자들에게 세를 준 다음 집수리를 제때 하지 않는 건물주도 많아 답답한 세입자들이 집수리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많은 한인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수리를 하거나 이제는 이럴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열리고 또는 시에서 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큰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제때 집수리를 해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은 웹사이트 housingapp.lacT.org/report-violation을 접속해 SCEP에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도 보험료가 9%나 인상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혜택이 늘어나면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달러 이하 가정의 실제적인 건강보험 부담금은 올해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1일부터 2024년도 신규 가입 그리고 갱신 신청 기간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2024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운영 계획안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신규 가입과 변경 기간 마감일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보험 상품 선택과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제 LA 주립 역사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국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식 가입 기간의 출범을 알리면서 2024년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에 있어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트만 국장에 따르면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9%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새롭게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향상된 비용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연방 빈곤선의 최대 250%, 연소득 1인
가구에는 33,975달러, 4인 가족 기준은 69,375달러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보험 비용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무보험률이 높은 한인사회의 경우에는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하일랜드 산불 진화, 바람이 잦아지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일랜드 산불은 지금까지 2,487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20%입니다. 소실된 건물 7채, 파손된 건물 6채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관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소방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바로 옆에 식물 재배를 제한하는 첫 번째 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 5피트 이내에 식물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방규칙이 2025년도부터 신축 주택에 적용되고 2026년도부터는 기존 주택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잘 자란 녹색 식물들이 불길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근처에는 아예 식물 재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 위험성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5피트 이내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으로 과연 얼마나 이 같은 새로운 소방규칙이 따라질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마다 소방 당국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효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공간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새로운 소방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더 강화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얼마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출근길은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면서 그만큼 큰 일교차가 반복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쾌청한 날씨 덕분에 풍부한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도 2도가량 내려앉겠고 주말에도 조금씩 더 떨어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오히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51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8도, 54도, 해안 지역은 78도, 54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5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네요.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5달러 31.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는 가고 있는데 요 5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3달러대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5달러 12.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오렌지 카운티는 4달러대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도 한 달 넘게 지금 3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 12.37메가와트의 새로운 태양광 전력 저장 시스템 공사가 착공됩니다.
매직 마운틴의 이 같은 태양광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단일 부지로서는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직 마운틴의 임시 회장 제프 해리스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더 깨끗하고 푸른 미래를 향한 다음 단계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매직 마운틴의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2,874가구의 전력 소비량을 만족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자동차가 9억 1,100만 마일을 달렸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직 마운틴은 모두 4천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63만 7천 평방피트의 태양광 전자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오는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한인타운 1125 크렌셔 블루버드에 있는 EK 아트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K-팝 경연대회에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천여 명이 출전해 지난 넉 달 동안 온라인과 메타버스 상에서 현실 공간을 넘나들면서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쳐 드디어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50개 팀이 한컴 프론티스의 메타버스 아즈메타 안에 구축된 페스티벌 존에서 공연을 펼쳐 출전팀이 현실 공간을 초월해 메타버스를 찾은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찾은 관람객들과 한국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캐스팅 디렉터들의 표를 합산해 파이널리스트를 선정함으로써 출전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진 대회가 됐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파이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선발됐습니다. 한국의 최유진 씨, 일본의 ERG, 인디아의 샤라니아 바이드, 타일랜드의 태윈슬린 이옴테, 미국에서는 마리솔 가메즈, 민타마, 포스타스, 애프터닥, 원티드, 엑스모먼트 등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이 11월 18일 LA 한인타운에서 폭발적인 무대로 K-팝 팬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에 힘을 보탠 한국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11월 18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최종 경연 무대를 직접 찾아 심사를 맡습니다. K-팝 스타들을 육성해온 P-네이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솔플러스의 캐스팅 디렉터와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 미스틴 홍보대사 사브리나 최 씨가 결선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제1회 KTMF K-팝 경연대회 탑10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부상이 수여됩니다. 대상에는 서울과 인천 왕복 항공권이, 우수상에는 캐시 $1,000, 장려상에는 캐시 $500가 수여됩니다. 결선이 열리는 EK 아트갤러리 공연장에는 라디오 서울방송 애청자들이 VIP로 초청을 받아 파이널리스트들이 선사하는 잊지 못할 멋진 무대를 VIP 파티 스타일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중에는 음료와 다과가 제공되며 참가자와 심사위원 그리고 VIP들이 어울리는 자리도 만들어서 미래의 K-팝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기획사 관계자들의 소통의 자리도 마련됩니다. 최종 경연대회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유튜브 채널에서 2시간 동안 생중계돼 전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도 화려한 결선 무대를 실시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 채용 박람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LA시 당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랭크 하츠킨 메모리얼 트레이닝 센터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근처에 위치한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LA시 30여 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을 맡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LA시 30여 개 부서의 관계자들에게서 어떤 포지션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듣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LA시는 이 같은 채용 박람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 와치 지역에서 개최했을 당시 참석자들이 1000여 명에 달했고 조건부 취업 제의가 46건, 또 면접이
71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은 랏 13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조재영 박사와 사라김 박사를 초청해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의료 세미나를 합니다. 오는 6일입니다. 오는 6일이면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 제가 지금 달력을 잘못 보고 있나요? 오는 6일 낮 12시 10분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가 100세 심장 건강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는 13일 역시 월요일입니다. 13일 낮 12시 10분에는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노년학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라김 박사가 노년층의 치매와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모두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의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명소들이 오늘 하루 청록색의 조명이 밝혀집니다. 11월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을 맞아서 미국 알츠하이머 재단의 주도로 진행되는 세상을 청록색으로 밝히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US뱅크 타워와 LA 국제공항, 산타모니카 피어 대관람차, 그리고 소파이 스타디움과 롱비치 교량, 그리고 플러튼 다운타운 나무 등에도 오늘 하루 저녁 청록빛 조명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댕기열,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생하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요. 롱비치에서 환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 파사데나에서 환자가 처음 발견됐는데 이번이 롱비치에서는 처음으로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보건 관계자는 어제 현지에서 처음 댕기열 환자가 발견됐고 환자는 여행 경험이 없는 주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되고 주로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등 열대 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고 미국에서는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 댕기열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구토나 메스꺼움이 찾아오고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가렵고 통증이 느껴지며 근형통 또는 근육통 또는 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댕기열에 걸렸을 때 2주 정도 후면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댕기열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 치료법 없습니다. 댕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숲 모기는 적은 양의 물에서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건국은 강조합니다. 오는 2025년도 연방조폐국이 새로 발행하는 25센트 쿼러 동전에 한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 씨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미국 화폐에 한인 얼굴이 새겨지기는 최초입니다. 연방조폐당국은 지난 27일 2025년도 새롭게 발행되는 쿼러에 얼굴을 장식할 여성 5인을 선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새롭게 발표한 여성 5인은 아이다 웰스 바넷과 줄리엣 고든 로우, 닥터 베라 루빈, 스테이시 박 밀번, 그리고 엘시아 깁슨 등입니다. 이처럼 한인 최초로 미국 화폐에 얼굴을 올리게 된 스테이시 박 밀번 씨는 1987년도 서울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육 퇴행성 질환인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는 중증 지체 장애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한 그녀는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함과 부당함, 또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등의 생각을 담은 개인 블로그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주목받았습니다. USC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운전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USC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어제 학교 부근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리프트 차량 운전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USC 학생은 웨스트홀리우드에 있는 한 클럽에 갔다가 리프트 차량을 타고 아파트로 돌아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계 여학생은 리프트 차량이 검은색이었고 운전자를 25에서 35 사이의 마른 체형의 남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검은색 턱수염을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의 색깔도 검었다라고 피해 여학생은 전했습니다.
LAPD는 이 같은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프트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칼라바사스 지역에서 이 마테체로 불리우는 정글도, 즉 큰 칼을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살상 무게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는 머홀랜드 드라이브 인근으로 출동했고, 경찰들은 마체테로 무장한 채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도주를 시도하면서 근처 한 유명 식당 안으로 들어가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식당 밖에서 용의자를 겨냥해 총격을 가했고, 이 총격에 맞은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체테와 다른 흉기를 발견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나이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연루돼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벤나이스 고등학교에서 11명의 학생들이 연루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교육과 알베르트 카바리오 교육감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최소 1명의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정체불명의 무기가 사용됐고 2명 이상이 무기에 찔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명의 부상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의 학생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또 다른 학생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단 패싸움과 관련해 3명의 학생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고 목격자들은 이번 싸움이 갱단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바레 교육감은 최근 학교에 경찰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 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정책 곧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카바레 교육감은 벤나이스 하이스쿨은 지금 당장 교내 경찰이 상주할 것이다 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제 중인 가자지구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 한 고위 장교는 우리가 통제권을 장악한 지역에서 공병들의 작전이 시작됐다며 입구와 터널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죽음의 구역이 될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육군 공병대가 이미 100여 개 터널을 파괴했고 이는 공군 공습을 받은 터널을 제외한 수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교는 입구를 찾아 봉쇄하거나 연기를 주입해 적을 나오게 할 수 있다며 터널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터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며 하마스가 터널 안에 남을 경우 터널은 죽음의 터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구조대 측은 현지 시간으로 2일 가자지구 중심부 알브레이즈 난민 캠프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해진 후 잔해 속에서 1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면서 가자지구 지상작전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31일부터 연이틀간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 주거지를 공습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피해 보복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순교자다라고 선언하고 지난달과 같은 기습 공격을 100만 번이라도 되풀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우리의 나라는 순교자의 나라다. 순교자의 희생이 자랑스럽다라고 결사항전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며 우리는 그것을 없애야 하고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안보, 군사, 정치적 재앙이 되는 이스라엘을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하마드는 이 같은 발언이 이스라엘 괴멸을 뜻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드의 발언으로 볼 때 하마스의 휴전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강화하면서 인질과 민간인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을 주문하면서 이번 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인질들도 함께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주장대로라면 140여 명 가운데 이미 최소 20여 명의 인질이 숨졌습니다. 가족들과 활동가들은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re calling to the world to declare that the Red Cross be able to visit them, that we know a sign of life from all of these innocent people who were kidnapped. 인질과 민간 인생이 늘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미국도 휴전은 없다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인질 구출을 위한 일시적 휴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Would be valuable for us if in fact there is a serious effort to get hostages out, because you'd need some kind of pause of the fighting to be able to do that safely.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 행사장에서 당장 휴전을 촉구하는 참석자의 외침에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인질 석방 협상은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에 나서 진행되고 있고 하마스도 조만간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은 하마스의 재정비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인질과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어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자 지구에 고립된 자신들의 친척을 구출하는 데 소홀 했다며 팔레스타인에 있던 미국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랍계 미국인 시민권 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무부를 상대로 10여 건에 달한 소송이 제기됐고 또 다른 소송들이 계속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세기와 크루즈선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피시켰지만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는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무소로 가서 기다리라라는 안내만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의학연구원 나빌 알슈라파는 대통령과 국무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미국인은 약 400명으로 가족을 포함해 1000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새롭게 선출된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하마스와 각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지원을 놓고 양측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초강경파 의원 20여 명의 지지에 힘입어서 취임한 존슨 하원의장 체제하에서 강경보수 성향이 더 뚜렷해진 하원 다수당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에 예고된 갈등은 조기에 불거진 형국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지원 614억 달러, 그리고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를 패키지로 묶은 모두 1,050억 달러의 안보 예산안을 10월 20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내부와 또 여론에서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핫 이슈이자 초당적 지지가 있는 대이스라엘 지원과 패키지로 묶어서 연방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백악관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존슨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원 공화당은 지난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덜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143억 달러만을 짠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바이든 행정부가 중대 성과로 자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의 국세청 지원 예산 중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미국 안보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국가안보를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 예고된 갈등은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동시에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AI가 불러올 위험에 함께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똑같이 생긴 남성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Hey, listen up, sports and TikTok fans. 표정과 목소리, 몸짓까지 톰 크루즈와 흡사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AI 기술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의 부작용을 놓고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처음으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등 28개국과 유럽연합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Get this wrong, and AI could make it easier to build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re is even the risk that humanity could lose control of AI completely.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필요한 대응 관련 정책을 만들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도 발표됐습니다. AI 기업에 대한 독립적 심판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An independent referee that can observe what leading AI companies are doing and at least sound the alarm if they have concerns. 참가국들은 주기적으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6개월 뒤 한국에서, 1년 뒤에는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나도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월드시리즈 끝났죠.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습니다. 홈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던 텍사스 레인저스는 애리조나 원정길에서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으면서 월드시리즈를 조기에 끝나버렸습니다. 어제 한 번 정도 지고 홈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봤지만 그냥 애리조나에서 내친 김에 경기 상승세 타자마자 끝내버렸습니다. 빅리그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원정 11연승 그리고 16경기 플레이오프 연속 홈런이라는 진기록도 텍사스는 함께 남겼습니다. 월드시리즈 MVP 모두가 예상하셨을 겁니다. MVP는 1차전 9회 극적인 동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3개 6타점 6득점을 올린 코리 시거에게 돌아갔습니다. 코리 시거는 지난 2020년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도 MVP를 받았고 이번에 텍사스로 이적해서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MVP를 받으면서 월드시리즈에서 MVP를 2번 받은 역대 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또 앞서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지휘봉을 잡고 3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브루스 보치 감독은 텍사스 부임 첫해 4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면서 명장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보치 감독은 샌디에고 파드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텍사스로 갔습니다. 은퇴를 번복하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3고 초려에 은퇴를 번복하고 텍사스 지휘봉을 잡자마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현이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정상에 도전했던 애리조나는 화력에 밀려서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월드시리즈와 좀 자세한 월드시리즈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토요일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오현규 선수가 리그 11경기 만에 시즌 첫 득점포를 쏘아올렸습니다. 홍현석도 벨기에컵 대회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주 월드컵 2차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현규는 교체 투입된 지 단 9분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8분 홀름이 흘려준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교체 출전으로 입지가 불안했던 오현규는 보란듯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When I scored, I felt amazing, incredible, really something special. All thanks to my family, our teammate. 동료 양현준도 현란한 개인기로 수비를 뚫어내는 등
셀틱은 한국 콤비의 활약으로 개막 11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리그 홍현석도 2달 만에 소속팀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32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컵대회 16강을 이끌었습니다. 나란히 골맛을 본 오현규와 홍현석은 다음 주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클린스만호 승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민재의 패스가 끊기면서 바이에른 민헨이 위기에 몰립니다. 태클을 시도했지만 빗나갔고 결국 민헨은 동점골을 내줍니다. 민헨은 후반 추가 시간 역전 결승골까지 허용했습니다. Well, this to me shows that in football still, even though we thought that wouldn't be possible, even in 2023, something like this is possible. This is why we love this sport. 분데스리가 최강 민회는 3부 리그팀 자르브리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독일 축구협회컵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